안녕하세요. 이영숙TV의 요리하는 이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그랑땡을 해볼 거예요. 명절도 가까이 오고 해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그랑땡, 애들이나 꼬맹이들이나 가장 좋아하는 완자 동그랑땡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시간도 많이 가고 손도 많이 가죠. 그래서 오늘은 완자를 했을 때 상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할 수 있는 그 채소의 수분과 두부의 수분을 좀 잡아보는 법을 하고요. 그리고 계란의 노른자를 더 첨가하지 않아도 좀 더 놀랄하게 색스럽고 좀 더 고소하고 곱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그랑땡의 재료에는 가장 중요한 고기가 필요하고요. 당근하고 양파가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칼로 저면을 썰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얘 둘을 합쳐서 이렇게 카트기에다 갈아서 완자를 곱고 뽀송하게 해서 먹는 이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채소즙이 좀 아깝긴 하지만 과감히 짜내세요. 그리고 고기는 제가 요거 300g이 좀 넘는데 여기에 230g에다가 소고기를 한 30g 정도 섞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핏물을 좀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거지에다가 한번 짜볼 거예요. 이 핏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 핏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고기에 고소한 맛이 있고 냄새가 안 나요. 돼지고기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맛이.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핏물 씻어서 핏물 제거하는 게 당근하고 양파의 즙을 짜주는 거랑 못지않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많이 나오죠? 하나 더 해서 짜볼게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기본 되는 게 기본 준수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그 밑 베이스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항상 좀 속상하게 음식을 만들었을 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거를 다 제거해 줘야 그 특유의 돼지 냄새가 없고 그리고 양념하고 배합했을 때도 질퍽하지 않고요. 한 번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고기는 뽀송뽀송하기까지는 될 수는 없잖아, 그죠? 물기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니까 요 종이에 붙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고기 항상 여러분들은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항상 고기에 밑간을 먼저 해서 숙성을 시켜놔요. 부재료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물기를 다 제거했으면 요거는 미림이에요. 소금 우리 밥숟갈로 하나 조금 더요.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갈. 마늘 우리 밥숟갈로 티스푼으로 반이 우리 밥숟갈로 하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후추 요거를 섞어서 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많이 넣으실 경우에는 그 식육점에서 갈아주잖아요. 갈아주는 걸 바로 하게 되면 그 힘줄이나 기름줄이 있어서 많이 오그라들거든요. 집에 오셔서 칼로 한 번 더 다져주시고 하면 훨씬 더 음식함에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돼요. 자, 이렇게 밑간해 두시고요. 부재료 준비하는 동안에 숙성되게끔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중요하냐면 두부인데요. 이거 두부 100g 정도 되거든요. 두부가 100g 정도 되는데 저는 오늘 칼을 뉘어서 이 배부작에 바로 짜도 되긴 한데 이게 두부가 다 안 으깨져요. 그리고 꼭 짰었을 때 덩어리진 게 잘 부서지지가 않아서 완자했을 때 요게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몽실몽실하게. 그래서 저는 칼로 조금 칼을 뉘어서 좀 이걸 다져 볼게요. 고기 300g에 대해서 양파는 우리 주먹만한 거보다 조금 더 큰 걸로 하시고요. 당근은 우리 밥숟갈로 한 4개 정도, 그 정도 양 하시면 돼요. 부재료가 고기의 양보다 조금 적어도 되고요. 또 우리는 뭐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로 하겠다면 채소 좀 더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그 가족들의 식성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배보자기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슬보슬해졌죠? 그리고 자, 이제 야채하고 두부를 다 섞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부추나 파를 넣어서 같이 문질러 버리게 되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다 섞은 다음에 부추나 파를 썰어서 넣으시면 좋겠어요. 파를 넣는 것보다 부추를 넣는 게 조금 더 향이 더 풍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추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래서 반죽에 넣고 다시 양념을 치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안 붙죠? 텐션 좋죠?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소를 넣을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얄팍하게 썰어서 소금을 살짝 해놨어요. 그랬더니 수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표고버섯도 꼬다리 떼고서 여기다 소금을 살짝 해놨어요. 이것도 하고 호박도 요 정도 1.5cm 정도 두께 해가지고 속을 살짝 파서 소금을 살짝 쳐놨어요. 그리고 이거 호박은 어떻게 속을 파느냐면 제가 하나를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놨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있으면 숟가락 요 끝을 여기 일로 하시지 말고 살짝 눕힌 듯이 해서 이렇게 살포시 살짝 돌리세요. 조심스럽게. 뭐 밑에 파져도 상관없어요. 그럼 고기를 좀 더 넣어서 위아래로 도덕거리 해가지고 그 밀가루 묻혀서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소금을 살짝 해 놓으면 이렇게 물기가 살짝 돋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도 그렇고요, 살짝 닦아 주세요. 호박도 살짝 닦아 줄게요. 밀가루를 살짝 묻혀 주세요. 그래야 고기가 좀 안 떨어지거든요. 얘는 어쩔 수 한쪽 면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표고에도 그렇고 소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요 고추 오늘 제가 좀 칼라를 조금 넣어봤어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톡톡 터세요. 요 정도 묻게 하고, 이런 거는 고명으로 놓을 수 있게 많이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데코레이션 쪽으로 몇 개씩만 해서 웃기로 올리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 손바닥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한지, 이렇게 손바닥에서 손가락 사이사이 왔다 갔다 하면 크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손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여기 근육을 이용해서 이걸 살짝 이렇게 눌러주니까 항상 도톰한 것이 거의 일정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달래듯이. 어때요? 됐죠? 이렇게 해서 모아 놓으시고요. 또 일정하게 하시려면 숟가락으로 떠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살살살 누르면 이렇게 크기가 나와요. 자, 아까 가지에 밀가루를 좀 묻혀 놨었죠? 거기에 이제 고기를 넣는 거예요. 너무 두툼하면 익는 속도라든가 조금 가지가 탈 수 있으니까, 너무 전이니까 너무 도톰하지 않게 여기를 이용하셔서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된 근육 있죠? 해서 이렇게 예쁘죠? 그래서 위아래로 계란물 입혀서 지질 거예요. 표고 한번 넣어 볼게요. 안에 있는 요거는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안에 기포가 없게 꼭꼭꼭꼭 눌러서 꽉 채워주세요. 그리고 요 표고 테두리 안으로 소가 안 나오게끔. 됐죠? 그리고 호박 해볼게요. 조금 아까 여기 홈 파 있는 데다가 소금 염장해서 물기 좀 있는 거 톡톡 닦아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 발라놨어요. 여기다 고기를 넣어볼게요. 고기가 호박 표면에 두께만큼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요. 올라오면 나중에 전 지질 때 뒤집으면 그게 옆으로 막 삐져 나와요. 자, 됐죠? 이렇게 고추 해보겠습니다. 빨간 고추는 이 생각만큼 맵지 않아요. 좀 달달한 맛이 있는데, 근데 피가 조금 질겨서 그러는데, 뭐 피망을 하게 되면 수분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고기가 삐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피망 그 왜 작은 애기 피망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많이 소복하게 넣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편편하게. 됐죠? 이 고추가 쑥 넣는 게 의외로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빨간 게 있어서 파란 것도 몇 개 만들고 있습니다. 고추가 맛있잖아요. 튀겨도 맛있고
그냥 배 갈라서 썰어서 그냥 전 부쳐도 맛있고, 이 고추가 향이 상당히 뭐 그냥 된장 찍어 먹어도 그렇지만 이게 전으로 만들어졌을 때나 튀겼을 때 향이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동그랑땡 반죽해서 기본적인 동그랑땡 만들었고요. 표고, 호박전, 청원고추전, 가지전이요. 가지전 그렇게 해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포개놔도 한 개도 수분이 없잖아, 그죠? 질퍽하게 붙어 있는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계란 5개를 준비해 봤어요. 4개만 깨도 될 것 같긴 한데 5개 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작업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음날 뭐 계란물 이용해서 뭔가 옷을 입힌다든가 지단을 한다든가 하면 분리해서도 되지만, 그냥 왜 우리 국수 위에 올려 먹는 건 그냥 막 계란 흰자 섞어서 이렇게 풀어놨다 지단 붙일 때도 있잖아요. 미리 해서 냉장 풀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면 이렇게 색이 고와져요. 지금 요거 하나 깨서 보여드려 볼게요.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죠. 소금을 넣어서 저어 볼게요. 소금 한 꼬집, 그죠? 그래도 이거는 노른자가 조금 색깔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지금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죠. 지금 이거는 지금 풀은 거고요. 이거는 어제 풀어 놓은 거예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커요. 많이 나요.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요. 흰자 걸러내지 않았거든요. 같이 섞었는데도 거의 일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색도 곱게 입혀지고요. 또 흰자 알끈이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서 노랗게 이렇게 색이 곱게 물들고 좀 더 부드러워서도 고소한 맛도 더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쓰기로 하고, 오늘 전 지질 때 요거 어제 준비해 놨던 거 이걸로 해볼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훨씬 전이 색깔이 고와요. 치자물 들인 것처럼. 자, 그러면 기름을 좀 부어 보고요. 일단 팬을 골고루 예열시키기 위해서는 기름을 두른 다음에 저는 티슈로 꼭 한번 기름을 콕콕 찍어서 닦아내거든요. 해볼게요. 저는 동그랑땡에는 밀가루를 묻히지 않을 거예요, 지질 때. 근데 표고나 호박이나는 이렇게 살짝 여기만 묻힐 거예요. 호박도 살짝 고기 있는 쪽만 묻힐 거예요. 여기는 그냥 살짝, 많이 묻지 않게 살짝 해서 털어버리는 정도요. 그리고 고추도 고기 묻는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 가지는 좀 수분이 있어서 위아래 그래서 톡톡톡 털어 주시고요. 계란을 무치는데 위에까지 계란을 무치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꼬지 있잖아요. 요지나 뭐 젓가락은 구멍이 너무 크게 뚫리니까 요걸로 살짝 이렇게 돌려서 넣으세요. 이렇게 꼽혔죠? 그러면 계란을 궁뎅이에만 살짝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리 잡게끔 살짝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야 계란물이 테두리 끝에까지 동그랗게 이렇게 일정하게 쫙 펴지면서 편편하게 돼요.
너무 꽉 눌러버리면 터져버리니까 살짝 그 고기 묻었는 부분이 딱 편편할 정도. 자, 고추도 살짝만. 고추는 두께가 그닥 없기 때문에 살짝 해서, 자, 살짝 해서 요거 밀가루 살짝 콕 찍어서 밀가루로 찍은 다음에 계란물로 와서 이렇게 해서 딱 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너무 꽉 누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계란물이 바깥으로 퍼져 나오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재료에 따라서 성질을 알고서 조리를 하게 되면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거든요. 요 가지는 풍덩 빠뜨리세요. 위아래 다. 밀가루를 위아래 다 묻혔죠. 자, 이렇게 해서 표고에서 지직 소리가 하면서 수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 호박전도 올려 볼게요. 호박전도 가지전과 같아요. 고기가 있는 쪽으로 먼저 놓겠습니다. 빨간 고추도 예쁘죠? 이렇게 이게 큰 역할 하거든요. 이 전 위에는 고추를 썰어서 올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고명으로 올릴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요, 빨간 고추가. 자, 호박전 요거 다 됐거든요. 건져보고요. 고기만 익으면 되니까 고추는 고기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시간을 두시고, 요 볼록한 데는 살짝만. 고추는 우리 생거로도 먹잖아요. 고기만 익으면 되니까 한 번 더 불을 기운을 준 다음에 이제 고추 건져 볼게요. 완자는 그냥 계란물에 담궈서 바로바로 건져서 놓을 거예요. 이렇게 담궈서 하나하나 놓겠어요. 이렇게 할 때, 놓을 때 엄지손으로 살짝 크기를 조율하고 두께하고도 이렇게 좀 만져서 놓으시면 나중에 부풀어 올랐을 때 좀 편편하게 부풀어 올라요. 요것도 돼지고기는 익는 동안에 많이 부풀어 나지 않는데 소고기는 좀 많이, 돼지고기보다 많이 부풀어 나요. 그래서 소고기로 빚을 때는 동그랑땡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드셔야 되고요. 돼지고기로 했을 때는 그닥 많이 줄지는 않으니까 그거 계산해서 크기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뒤집었을 때 살짝 손으로 살짝 눌러주는 거. 그러면 그 뒤집으면서 형태가 조금 흐트러졌던 것들이 이렇게 일괄되게 나란히 크기가 같게 이렇게 돼요. 위아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오늘 어떠셨어요? 잘 해보실 수 있겠죠? 동그랑땡 반죽 한 가지 가지고 우리 5가지 했거든요. 뭐 뭔지 기억해 볼까요? 호박전, 표고전, 동그랑땡, 가지전, 청원고추전. 자신 있겠죠? 여러분도 따라서 잘 해보시고요. 많은 발전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해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